안녕하세요.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다르게 징역형 선고 시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 재판 도중 소년이 성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. 오늘은 법무비 율쌤 허윤규 변호사님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소년법 60조를 보면 부정기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. 좀 네.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그 소년법 60조에서는 그 장기 2년의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기를 정하지 말고 장기와 단기를 각 선고하라는 그런 내용이죠. 예, 그렇게 장단기를 정해서, 즉, 그 범위를 정해서 형을 선고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네, 소년의 그 교화 가능성이 높다면 빨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. 즉, 그 교정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었다면 단기가 지난 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. 예, 궁금한 것이 이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일 때 네. 성년이 됐다면, 예를 들어 단기 3년, 장기 7년의 유기형을 받고 네.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때 갑자기 성년이 된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건가요? 네, 그와 관련해 가지고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2020도 41408 판례에서 그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. 네. 해당 사건에서 이제 피고인은 선고 당시에는 이제 소년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단기 7년 네. 그리고 장기 15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었습니다. 좀 어떤 죄였길래 이렇게 형이 좀 센 것 같네요. 그 사안은 이제 자신의 아이를 예.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안이라서 그 중대한 살인죄가 적용되다 보니 중한형인 네. 그 선고가 되었고요. 네네. 그런데 그 1심 부정기형에 대해서 피고인만 항소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 항소심 진행 중 이제 성년이 되었었죠. 재판 중 성년이 되면 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? 네,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선고 시에 소년이냐, 성년이냐를 기준으로 그 부정기형 선고를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네. 위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소년에 대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겁니다. 네, 단기 7년, 장기 15년의 부정기형을 피고인만이 네. 항소를 했다. 네. 그리고 또 성인이 됐다. 그러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네. 단기 7년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에는 이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.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예전 판례의 태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예, 위 대법원 판례 이전까지는 그게 이제 판례였는데 네.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했냐면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그 정기형으로서 네.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그 상한은 네. 그 부정기형의 단기, 그 장기와 네.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례에서 그 단기 7년과 15년의 네. 중간인 11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그 결론을 네. 내렸습니다. 그렇군요. 과거 판례대로라면 징역 7년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될 사안인데 이제 네. 판례 변경으로 인해서 징역 11년형까지도 선고 가능한 사안이 되었으니까 이게 네. 좀 판례 변경으로 인해서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재판 중에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은 그 소년범에게 상당히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네. 소년범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런 점을 시사한다라고 네. 하겠습니다. 소년범의 소년 여부 판단 시점은 선고 시입니다. 이 소년에게 유리한 소년범 제도를 비롯하여 부정기형 그리고 소년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감형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재판의 빠르고 정확한 진행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소년의 부정기형 재판 중 성년이 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하여 법무비 율쌤 허윤규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. 변호사님 감사합니다. 네.